한국의 돼지국밥집. 맛있다고 소문난 이 식당에 외국인 가족이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점점 아기의 울음소리가 모든 손님을 집중하게 할 만큼 우렁차네요. 아빠, 엄마가 모두 아기를 달래보지만 아기는 더 크게 울고 있어요. 심각하네요. 엄마가 주변에 죄송하다고 하고 있지만 아기는 울음을 멈출 생각하지 않고 아기가 어디 아픈 거는 아닐까요? 점점 식당 안의 손님들이 조심스럽게 아기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다 먹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과연 이 가족이 뜨거운 국밥을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에 남편과 아기를 키우며 함께 살고 있는 제시카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고 남편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업상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서 여행 갈 시간이 없었는데요. 먼 타지에 나와서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면서 살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귀여운 아기 왕자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5년만 살고 고향인 뉴질랜드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곳 송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만 아기가 한국에서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기도 좋은 환경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IT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의료시설 인프라도 훌륭한 이곳에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바쁘게 일만 하던 저희 부부는 점점 일을 줄이며 아기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가까운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요. 일본은 깨끗하고 경제 강국이며 모든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오키나와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아시아 같지 않고 유럽에 온 것 같은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활기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저희에게 공항에서부터 영어가 잘 안 통하여 의사소통이 힘들었고 먹는 음식도 짜고 느끼하며 저희 부부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있겠지만 일본어를 모르는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란 만만치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거르게 되었고 저녁에 찾아간 식당에서는 현금을 요구하여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좀처럼 일본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 속에서 저는 외톨이로 느껴졌습니다. 일본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 조용하다 못해 숨소리도 안 들리는 상황에 모두가 저희 부부만을 쳐다보는 따가운 시선을 느꼈고 지하철에서 업무 전화가 와서 간단히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는데도 눈치를 주는 느낌이고 남편과 대화를 하기도 힘들 만큼 일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배려해 줄 수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중에 일본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걸음마 시작하는 아기 때문에 호텔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아기를 위해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우리 아들이 피곤했는지 관광을 하고 돌아온 호텔에서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젤리로 달래보고 달달한 사탕으로 달래보아도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호텔은 객실 간격이 좁아서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여포실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급히 서둘러 호텔 로비로 나갔으나 호텔 로비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며 우리 아들을 달래주나 싶더니 호텔 직원들도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은 절대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호텔 로비 구석에서 30분 달래고 나서야 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을 달래느냐 기진맥진한 저희 부부는 저녁을 밥을 먹으려 나가려 하는 순간 호텔 지배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호텔에서 시끄럽게 하니 다른 손님들이 항의해서 다른 호텔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아기가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사정도 설명했으나 지배인은 죄송하다며 어쩔 수 없으니 호텔을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짐을 싸서 호텔을 나오게 되었고 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키나와 해변에서 아기와 뛰어놀고 온천에도 가보며 시내를 돌아보고 여행을 하려 했으나 공항으로 돌아가서 빨리 인천 송도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과 아기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내는지 왠지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가족여행을 계획하여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를 타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부산에 가서 돼지국밥과 자갈치 시장, 태종대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이제 제법 뛰어다니기도 하니 더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고 휴대폰으로 기차를 예매하여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편하게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말 안 통하는 일본에서는 지하철표 사기도 힘들고 버스표 사기도 힘들었는데 역시 한국의 IT 산업은 정말이지 신세계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작은 이 나라에서 휴대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고 휴대폰만 있으면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며 신나는 여행이 될 것 같았지만 부산 가는 기차를 타는 순간 한 번 더 사건이 생기는데요. 이번만큼은 제발 아기가 울지 않기를 바랬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기가 잠이 들기 바랬고 아니면 얌전히 놀기를 바랬지만 저희 아기는 타자마자 바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로봇 장난감이 없어졌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차에 앉는 순간 깨닫게 되며 그때부터 울음보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세상 떠나가라 울기 시작하고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뽀로로도 보여주고 아기 상어도 보여줬으나 좀처럼 달래지지가 않더라고요. 일본 호텔에서 쫓겨난 기억이 떠올라서 등골이 오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화를 내시려나 싶어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야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한국 아주머니는 자연스럽게 콧노래를 불러주시며 아기를 토닥여주시는 거예요. 마법에 걸린 것처럼 아기는 해맑게 웃으며 박수를 치며 박장대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한국 아주머니가 너무나 위대해 보였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기와 놀아주시는 걸 보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써서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지만 너무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자 행복의 눈물이 흘렀던 것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는 부산에 잘 도착하였고 순조롭게 부산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부산에 돼지국밥이 유명하다고 하여 돼지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다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어 맛집이구나 싶어 후다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밥이 나오고 저는 국물을 떠먹는 순간 온몸이 쫙 풀리면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희 아기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아저씨들도 다들 놀라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아기에게 울음을 그쳐주기를 바라며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더 심하게 우렁차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만났던 천사 같은 아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고 나이 지긋한 아저씨들만 계셨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국밥을 절반도 못 먹고 나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무섭게 생긴 등치 큰 70대 남성이 저희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는 아기를 안고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으나 70대 남성은 다가와서 저희 아기의 얼굴을 쳐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에게 손찌검하는 건 아닐까 공포에 빠진 순간 70대 남성은 휴대폰에서 아기 사진을 보여주며 아기에게 울지 말라며 달래는 거 아니겠어요. 휴대폰 사진의 아기는 이 남성의 손자로 저희 아기와 같은 또래였어요. 우리 손자도 이렇게 울 때 아기 사진을 보여주면 좋아한다며 자기 손자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등치 큰 남성이 다가올 때 너무나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으나 아기 사진을 보여줄 때의 남자는 무섭지도 않고 너무나 해맑고 인상 좋은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그 남성은 굉장히 능숙하고 본인 손자와 놀아주듯 달래주자 저희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그 남성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남성분은 저희 아기를 안고 식당의 이곳저곳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부부는 돼지국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국밥 국물까지 다 먹을 때까지 남성분이 아기를 봐주신 것이었습니다. 남성분은 아기와 식당 아주머니들과 모두 인사를 하시고 식당 테이블을 돌면서 저희 아기는 모두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모두가 천사를 바라보며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가방에서 장난감을 하나 꺼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로봇 장난감이었어요. 분명 사진 속 그 손자에게 주시려고 산 것 같았어요. 그 장난감을 저희 아기에게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기차에서 잃어버린 똑같은 로봇 장난감이었어요. 저희 아기는 너무나 행복해했으나 저희는 괜찮다고 손자 주시려고 산 선물을 저희가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분은 괜찮다고 다 똑같다며 흐뭇한 표정으로 저희 아기에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고 저희 아기는 로봇 장난감에서 손이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부산의 미국인 친구 집에 하루 신세를 지기로 하였습니다. 친구는 차로 식당 앞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친구 덕분에 차로 편하게 그 친구 집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희 아기는 천사처럼 잠에 들었습니다. 친구 집에 무사하게 도착하여 기차와 국밥집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왜 한국의 과학기술이 이처럼 발달되어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는 따뜻한 천사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번이나 만났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정이 많고 모두가 친절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좋아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며 한민족이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송도에는 저희 같은 외국인이 많다 보니 한국 사람들과 교류할 일이 적었으나 이번 여행 동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일본 호텔에서 쫓겨난 일은 너무 심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며 아기를 달래준 아주머니와 손자처럼 아기를 대해주며 장난감 선물까지 주신 어르신까지 친절을 베풀어 주신 모든 한국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부산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저희 부부는 한 가지 결심을 하였습니다. 송도에서 외국인들끼리 교류만 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살아보기로 말이죠. 언어가 달라서 대화가 당장은 힘들지만 한국어 학당에 등록하여 한글을 배워보기로 했고요.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대중교통도 이용하면서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보려 합니다. 공원에 한국 아이들과도 같이 놀며 한국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이제는 힘들게 비행기 타며 일본 여행을 가기보다는 한국의 구석구석을 많이 여행해 볼까 합니다. 저희 아기도 조금 더 크면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한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좋을까요? 30개월 된 우리 아기 데리고 갈 곳이 있을까요? 다음 여행지 추천해 주시면 꼭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스토리TV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